자, 여기는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왕궁입니다. 왕궁.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그랜드 팰리스 왕궁.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왕궁을 갈 거냐? 아, 그건 아니죠. 바로 옆에 의외의 장소,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와봤습니다. 타이로드. 태국의 예술은 언제부터 전통이 아니라 학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태국의 기념비와 도시의 얼굴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한 명의 외국인 예술가와 한 명의 태국 왕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태국에서 예술 교육이 처음으로 학문이 된 장소인 실바권 대학교입니다. 과거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바로 이 왕궁 옆에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바로 실바권 대학교입니다. 벽부터 이런 그림들이 많네요. 왕비를 추모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처럼 보이지가 않죠. 사실 궁전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야, 사람 엄청 많고 오래전엔 보이지 않았던 이런 관광차도 보이고. 아, 오늘 무지하게 더운데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워낙 왕궁이라는 핵심 관광 코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예전에 탐마사 대학교 촬영을 하면서 그 옆에 우연히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된 건데 실바권 대학교라고 지금 보여드린 대학교가 왕궁 옆에 또 다른 대학교가 있었네. 저는 이제 탐마사 대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내막에 서사가 있나라고 살펴보니 그 전까지는 태국이 예술적인 뭔가 교육 시스템이 전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예술이란 것을 시스템 그리고 교육화한 최초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바권 대학교의 방콕 본교 타프라찬 캠퍼스는 과거 왕 타프라라 불리던 왕실 예술 공간과 맞닿아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태국 예술 정책과 창작이 함께 논의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즉 예술이 국가의 일로 다뤄지던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인물은 나리사라 누아티웡 왕자입니다. 그는 라마 4세의 아들이자 라마 5세 줄라롱콘 대왕의 형제입니다. 그는 건축, 회화, 디자인, 음악, 문학, 심지어 연극과 국가상징 디자인까지 태국 근대 예술 전반에 직접 손을 댄 인물이었습니다. 대리석사원, 왕실사원 건축, 국가기념비, 왕실 엠블럼과 훈장, 음악 분야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나리사라 왕자는 무엇이 태국적인가를 가장 깊이 고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근대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나 외교만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기준을 현실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실파 아비라시, 본명 코라도 페로치, 이탈리아에서 온 조각가였습니다. 20세기 초 라마 6세 시대 태국은 근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 조각 교육을 받은 외국인 예술가들이 초청되었고 그중 한 사람이 페로치였습니다. 그는 왕실 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태국의 기념비와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조각 몇 개를 남기는 것보다 예술가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나리사라 왕자는 태국 내부에서 예술의 기준을 세운 인물이었고 실파비라시는 그 기준을 조형 언어와 교육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예술계의 기록에 따르면 방콕의 상징인 라마 1세 동상 건립 당시 나리사라 왕자가 태국적 미감의 핵심을 담은 설계를 주도하고 실파비라시가 이를 서양의 정교한 조각 기법으로 완성해냈다고 전해집니다. 전통을 아는 내부자와 기술을 가진 외부자, 이 둘의 협업은 태국 예술을 장인의 기술에서 국가적 학문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1933년 프라니 실파 학교라는 이름의 작은 학교를 열게 됩니다. 이는 곧 태국 최초의 국립미술학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훗날 1943년 정식 대학교로 승격되면서 명칭 또한 실바권 대학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세운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실파 비라시입니다. 여기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대학교를 창립한 핵심 창립 멤버라고 볼 수 있는 분이 태국인이 아닌 이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야외 미술관이구나. 야 멋있다. 고양이 많네.
안녕. 아이고야, 아이고. 이 대학이 세워진 부지는 사실 나리사라 왕자가 살던 궁전이기도 했습니다. 왕자가 다른 저택으로 거처로 옮기면서 비어있던 이 유서 깊은 궁전을 국가가 태국 예술의 미래를 위해 학교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조각, 회화, 미술 이론은 전통기술이 아니라 대학 전공이 됩니다. 당시 태국 보수적인 귀족 사회에서 외국인이 태국 예술을 가르치는 것에 반감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실 최고의 예술가였던 나리사라 왕자가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예술은 이 순간부터 손의 세계에서 사고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파비라 씨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고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으로 돌아서자 일본군과 동맹이었던 태국 내에서 이탈리아인들의 입지가 순식간에 적국인으로 변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태국 정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그에게 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었죠. 코라도 페러치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태국인 실파비라 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이곳에 남아 제자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파권 대학교는 아주 독특한 출발점을 가진 대학입니다. 태국 예술의 뿌리는 태국인만의 것도 외국인만의 것도 아닙니다. 태국의 기준과 외부의 기술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 대학은 한 나라의 미감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야, 이 뮤지엄하고 인연이 없나 봅니다. 평일에 일부러 왔는데 실파비나시 뮤지엄이 공사 중이라 문이 또 닫았다고 합니다. 아쉬운 대로 아트센터는 열었다고 하니까 아트센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초입 입구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트센터 같은데 사디카가 두달 말까? 가방을 이제 일단 맡겨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보관 장소는 따로 있고요. 대학교 안에 이렇게 갤러리가 있다는 것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느낌 이상하다. 저 산 위에 사원 같은데 딱 너무 명확하게 사원이 보이면 아, 사원인가 보다 하고 말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면인데 이거를 이렇게 뭔가 실루엣에 가깝게 처리를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코딩 판을 만들었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뭔가 노란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물감인가?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불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물속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냉동이네, 냉동. 아래가 얼음이 얼음.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번 테마가 뭔가 이렇게 실루엣, 잔상?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비록 뮤지엄을 보진 못했지만 아트센터도 꽤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또 작품도 계속 바뀌니까요.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날 실파권 대학교는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예술대학으로 남아있습니다. 방콕의 상징인 민주화 기념탑과 전승 기념탑, 룸피니 공원의 라마 6세 동상 등 많은 국가 상징에 조형해서 실파비라 씨는 핵심 조각가로 참여했으며 그의 교육 계보가 이후 태국 공공조형의 표준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파비라 씨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1세대 제자들은 태국 미술교육과 문화행정의 핵심 자리를 맡게 되었고 이후 태국 전역에 세워진 국왕의 동상과 국가기념비들 역시 자연스럽게 실파권 출신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국의 국가적 조형 언어는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던 태국의 미학은 이제 제자들의 손을 통해 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태국의 국가적 풍경 그 자체가 실파권의 거대한 캠퍼스가 된 셈입니다. 태국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한 장소 그리고 한 스승의 미학적 기준이 대를 이어 국가의 조형 언어로 자리 잡는 과정 실파권은 지금도 그 살아있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국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실파비라 씨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예술이 공부가 된 첫 번째 장소 그리고 한 왕자의 기준과 한 외국인 예술가의 선택이 한 나라의 얼굴을 만든 출발점입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남의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쌍담할까?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드서머라고 하는데 대학교 안에 카페가 사실 몇 개 있는데 여기가 빈을 그래도 다크로스트랑 미디엄으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리뷰 보니까 뭐 어떤 한국분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숨어있네요. 아트센터 딱 뒤편 이 구석진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왕궁 구경하시다가 다른 일정이 크게 없다 하시면 사실 요
대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구경 좀 하시다가 커피 한잔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볼 같아요. 아, 좋네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학교 교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다 사복 복장입니다. 여기서는 교복을 입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게 예술대학교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교랑 굉장히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티니 롱리안 마이사이 춘낭리안 건. ใส่ชุดไปเวทได้ 웰라 리안유 사이 때 똑같이 마이사이. ใช่ 여기가 유니폼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유니폼을 잘 안 입는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거의 안 입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저 친구 하나는 입었네요. 진짜 유니폼을 아예 안 입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현저하게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